수백억의 제작비와 천만 영화 감독, 초호화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기대가 되는 영화들이 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되도 않는 CG로 떡칠해놓고 개연성은 개나 줘버린 영화들. 박수충. 여기 개봉 전부터 온갖 폼이란 폼은 다 잡았지만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욕은 욕대로 처먹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당시 한국 영화 역대 최대 제작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화려하게 등판했던 영화입니다. 어디서 쏘는 거야 이 새끼? 대가리 터질 뻔했네. 한시 방향 부사전 담당 미쳐. 제작비 300억 태워서 노르망디까지는 갔는데 관객들 마음속에는 못 갔죠. 지금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제작비에 오다길이죠. 절세미녀 판빙빙, 태극기 휘날리며 찍다가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전쟁 영화 손절친 동건이 형까지 억지로 데리고 와서 한중일 국대급 어벤져스 결성하고 아시아에 있는 돈 전부 수금할 기세로 야심차게 등장. 심지어 태극기 휘날리며로 천만 감독 타이틀 보유자 강재규 감독이 7년 만에 영화 만든다는데 누가 의심했을까요? 하지만 뚜껑 열어보니 초반부터 실화 기반으로 빌드업하며 기대감 주입하는데 빨라도 너무 빠른 스토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투성이었죠. 초반 마라톤 선발전은 당장이라도 영화 끝낼 것처럼 웅장하질 않나. 고증을 3년씩이나 했다면서 빙빙이가 쏜 중국산 소총 한 발의 전투기가, 그리고 3년 후라는 자막과 함께 갑자기 노르망디 해변으로 워프 타고 증발해버린 3년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이 이제 독일군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준의 개연성은 찾아볼 수 없는 편집까지. 주인공 장동건 역할은 서사도 없고 착해 빠져서 달리는 것밖에 모르고 판빙빙은 그냥 중국 돈 조금이라도 더 빨려고 넣은 느낌에 진짜 주인공은 서사 탄탄했던 오다기리조였다는 얘기까지. 아니나 다를까 배급사 CJ에선 제작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해보겠다고 만화 채널 투니버스부터 시작해서 온게임넷 같은 관련도 없는 채널에도 마이웨이 특집으로 광고 때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마케팅까지 시전했지만 결과는 전 세계에서 외면당했고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넘겨야 본전이었는데 최종 스코어는 고작 200만. 대작의 꿈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이름 그대로 마이웨이로 떠나버렸죠. 다음은 대한민국 영화사의 3D라는 단어의 지독한 트라우마와 괴물이라는 장르에 뼛속까지 불신을 심어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영화 해운대로 1000만 관객을 쓸어 담았던 윤재균 사단이 제작하고 흥행 보증수표였던 하지원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질책과 비판도 두시고. 네, 질책과 비판 모두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당시 홍보 문구가 뭐였냐면 한국 최초 3D 블록버스터였는데 이건 뭐 망하는 게 더 힘들어 보이는 그야말로 성공 보장 조합이었죠. 하지만 130억을 들이부어 만든 결과물을 보니 화면 속 관객들을 덮쳐온 건 압도적인 공포의 괴물이 아니라 급하게 눕기 따서 붙여넣은 것 같은 이질감 터지는 액체 덩어리였죠. 그렇게 배우들은 메소드 연기로 비명질러대는데 막상 보는 사람들은 실소를 터트리는 기적의 공포 영화가 탄생. 역대 최고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균열난 수준이 아니라 태평양 바다 시추공 마냥 빵 뚫려 있었는데 여자 연구원의 시신에서 정체불명의 끈끈이를 발견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국 최초 아이맥스 130억짜리 블록버스터의 핵심 단서를 짜치게 렁액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맥인 것 같아. 최순이. 이 개새끼. 심지어 제작사의 역대급 실수까지 나오죠. 국내 최초 아이맥스 영화라고 정식 개봉 일주일 전에 배우부터 감독, 연예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 VIP 시사회를 호기롭게 열었는데 아니, 형 또 배우였어? 평가는 완전 박살이 나버렸고 남은 일주일 동안 급하게 수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개봉 당일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자 오전 상영을 전부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이게 되는데 이미 일주일 전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관객들의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고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죠. 실감도 어때서요? 그래도 손익분기점 400만에 220만이라는 생각보다는 잘 나온 성적표와 함께 위대한 업적까지 달성하는데 7관구 이후로 나온 한국 아이맥스 영화가 신과 함께였죠. 네, 무려 국내 아이맥스 제작을 7년 동안 올스탑 시켜버리는 위대한 업적 말이죠. 다들 쪽팔리지도 않아? 이렇게 망한 영화가 한국에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헐리우드 역사상 최악의 금융 참사로까지 기록된 바로 그 영화 존 카터입니다. 디즈니는 존 카터 직전에 제작비 2천억짜리 어린이 애니메이션 화성은 엄마가 필요해를 개봉했다가 전 세계 엄마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해 제작비에 반도 못 건지는 수모를 겪고도 모자라 이번에는 3천억으로 구원투수 존 카터를 등판시키죠. 우연인지 실화인지 엑스맨 울버린의 탄생에 갬빗으로 출연했던 테일러 키치와 같은 작품에서 울버린의 연인으로 나왔던 린 콜린스가 공동주연을 맡았는데 3천억짜리 초대작의 주인공들인데 수많은 배우들 중에 꼭 두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예,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니모를 찾아서를 제작한 천재 감독이라 불렸던 앤드류 스탠튼의 첫 실사 영화이자 이미 3편까지 계획해 놓았을 정도로 디즈니에 존망이 걸려 있었던 역대급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결과는 제작비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는데 하필 원작의 제목이 화성의 공주였고 1년 전 악몽 때문에 화성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PTSD가 올 정도였던 디즈니는 존 카터 바숨 전쟁이라는 이상한 제목을 선택한 것부터가 재앙의 시작이었죠. 여기에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는데 이 작품이 바로 아바타와 스타워즈의 영감을 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시초였다는 점입니다. Hello there. 그러나 너무 늦게 영화화된 탓과 멀쩡히 있는 원작의 이름까지 버렸으니 관객들 눈에는 그저 아바타랑 스타워즈를 따라하는 어정쩡한 삼류 영화처럼 보일 뿐이었고 원조였던 할아버지가 까마득한 손자들을 따라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거죠. 심지어 화성 시리즈 2편에 걸친 4천억 증발이라는 원작 폭탄급 실패의 여파로 당시 디즈니 회장이었던 리치 로스가 회장직에서 쫓겨나는 레전드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디즈니의 진짜 구원 투수는 따로 있었는데 존 카터가 폭망하고 2달 뒤에 어벤져스가 개봉하면서 전 세계의 돈을 쓸어 담았고 흥행 수익 2조라는 레전드를 달성하면서 지구도 구하고 디즈니의 텅 빈 잔고까지 구해냈죠. 어벤져스 얘기가 나왔으니 15년간의 대서사시가 있는 이 영화가 빠지면 섭섭하죠. 아이언맨의 성공에 배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한 DC는 마블에 대항할 유니버스를 만들기로 야심차게 계획하고 2,500억을 때려박아 대항마를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야심에 차 있었으면 이미 그린랜턴 1편이 나오기도 전부터 시리즈 3편의 쿠키 영상은 기본이고 저스티스 리그까지 이어지는 행복 회로를 풀가동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아이언맨의 대항마로 초록빛으로 떡칠한 그린랜턴을 출격시킵니다. 주인공으로 라이언 레이놀즈 앉혀놓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언맨 뺨 후리는 대작이 탄생할 줄 알았겠죠? 본인들은요. 하지만 CG로 만든 초록 쫄쫄이는 충격 그 자체였고 영화가 아니라 2시간짜리 네이버 홍보 영상을 보는 기분이었죠.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배경은 웅장한 우주적 스케일 장착하고 원작의 거대한 그린랜턴 군단은 온데간데 없이 전투력도 수십억 년 된 조직의 최정예 멤버들이라면서 그냥 비싼 초록반지 끼고 꺼트럭대는 동네 자율방범대 수준의 방범대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기에 처한 헬기와 사람들을 구하려고 장난감 자동차 트랙을 만드는 걸 보면서 한번 지리고 얼떨결에 반지받은 애송이가 수십억 년 된 녹조군단도 쩔쩔매는 역대급 빌런을 기본적인 물리법칙 하나로 조져버리는 스토리 보면서 2번 지렸죠. 관객들은 뭐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렸고 결국 제작비의 반도 못 건지고 그대로 폭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온 적이 없는 그린랜턴의 속편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레이놀즈가 초록색을 버리고 빨간색을 선택한 영화 데드풀2 쿠키 영상에서 데드풀이 과거로 돌아가 그린랜턴 대본을 받고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가차없이 총으로 쏴버리면서 대놓고 셀프 디스를 시전해버리죠. 네, 지금까지 총 4편의 망작들을 알아봤는데 이 영화들이 누군가에겐 망작일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겐 명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